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을 의식한 엔비디아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애플 관련 분석가로 유명한 거밍치가 재미있는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바로 올 연말 나오는 블랙엘 GPU 다음 GPU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 코드명은 베라 루빈인데요. 이게 만약 맞다면 암페어 호퍼 베라 루빈으로 암페어 호퍼 루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패키징은 블랙엘과 똑같은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쓰고 8개의 HBM4가 연결된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 다음 버전인 베라 루빈 GPU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탑재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거밍치는 엔비디아가 전기를 덜 잡아먹는 AI 칩을 위해서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를 활용해서 칩을 만들 것으로 봤습니다. 이 거밍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첨부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세한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칩 시장에서 발생한 일들을 복귀해보면 블랙엘 다음 GPU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비디아가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업로드 내용은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 연말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블랙엘 GPU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블랙엘이 이전의 호퍼 GPU와 같은 노드인 4나노 4MP 노드죠. 이 4나노로 제작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차세대 칩은 항상 새로운 노드에서 제작된다는 게 철칙이었습니다. 제작 노드가 가장 선단 노드, 새로운 노드라는 얘기는 곧 트랜지스터가 더 촘촘하게 배치되면서 칩의 연산력이 올라가고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어의 법칙 관철이 힘들 만큼 노드가 미세화됐고 칩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 팹리스가 제작 노드 선진화를 꺼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칩 성능 경쟁도 심화되면서 차세대 GPU 출시 주기도 2년이 아니라 1년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도 이 차세대 GPU인 블랙엘을 내놓으면서 이 호퍼, 이전 세대인 호퍼와 같은 4나노 노드를 쓰고 처음으로 멀티칩 모듈 방식이라는 그러니까 다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MCM 제작 방식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 칩 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엔비디아의 고육책에 다름 아닌 것이죠. 호퍼 100, 그 H100 같은 경우에 4만 달러나 되면서 하나로 5천만 원 가량 되는 것입니다. 한 개 칩이 5천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GPU를 서버에 많게는 수만 개, 적게는 수천 개씩 탑재해야 하는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블랙엘 GPU 가격을 호퍼보다 올리지 않기로 호퍼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작 노드도 이전 노드와 호퍼와 똑같은 4나노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퍼 다음 GPU인 베라 루빈 GPU 같은 경우는 제작 노드를 3나노로 이동했지만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바로 전력 소모를 줄이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블랙엘의 경우는 소비 전력이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B200, 블랙 200 GPU 같은 경우는 1000W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엘 GPU 2개와 그레이스 CPU 1개를 조합한 그레이스 블랙엘 GB200 같은 경우는 최대 2700W까지 소모해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너무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암페어 GPU A100 같은 경우는 최대 소비 전력이 400W, 호퍼 100, H100 같은 경우는 700W,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GPU 블랙엘 100, B100 같은 경우는 1000W 수준입니다. 1000W면 대형 에어컨하고 맞먹는 전력 소모죠. 데이터 센터 내부에 수만 대에 달하는 에어컨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50만 개, 올해인 2024년에는 200만 개의 호퍼 100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합치면 350만 대입니다. 칩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전력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칩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최적화, 경량화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N3 노드를 활용해서 베라 루빈 GPU에서 이런 과도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솔루션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밍치는 이 루빈 GPU가 빠르면 내년인 2025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봤는데
하는데요. 이미 애플이 그 M4 프로세서를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로 만들기로 한 마당인데요. 내년 4분기 혹은 내후년 3반기에 대량 양산되는 GPU가 루빈 GPU가 3나노 1세대 노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칩의 비싼 단가가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설계 능력, 패키징 기술 등만 담보된다면 3나노 1세대 노드에서 만들더라도 다른 경쟁사 GPU를 따돌릴 수 있다는 판단도 엔비디아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다양한 냉각 솔루션을 칩에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비용에서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가 블랙엘 다음 GPU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신경 쓴다는 내용을 보고 떠오른 것은 삼성이 네이버와 함께 작업 중이라는 마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계속 이 칩을 쓰다간 데이터 센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이버와 삼성은 학습용이 아닌 그 추론용에 최적화된 AI 칩 개발에 나섰고 마1칩을 올 연말에 내놓게 됩니다. 작년 말에 이미 FPGA 형태로 설계 효율성 검증을 마칩은 마쳤죠. 이 마칩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일단 엔비디아 칩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10분의 1입니다. 그 H100, 호퍼 100이 하나 5천만 원이라면 마1칩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은 기존 칩 대비 8배 가량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력 효율이 뛰어난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가 HBM을 활용하지만 마칩은 저전력 D램인 LPDDR을 사용합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였다고 경계현 사장이 밝힌 바 있죠. 이 사실 추론용 AI 칩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학습용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앞으로 AI 사용자가 늘어나면 추론용 AI 칩 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효율 문제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도 인퍼런시아라는 추론용 칩을 개발해서 내놓았죠. 실제 칩 업계에서는 삼성의 마칩이 아마존의 자체 반도체인 인퍼런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AI 추론용 칩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칩 최강자 엔비디아도 이런 칩 시장의 동량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전력 소모 관점에서 칩 설계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런 삼성의 움직임과 같은 칩업계의 움직임이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베라 루빈이라는 엔비디아 GPU 코드명은 미국의 선구적 여성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루빈은 은하에서 별들의 움직임이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이 과정에서 암흑 물질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이 암흑 물질을 규명한 미국 천문학자 루빈을 기념하기 위한 그 장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랙엘 GPU 다음 버전인 베라 루빈 GPU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